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 인구 센서스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지난 2일 한인타운에서 열린 센서스 홍보대사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시정부 차원에서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의 한인이 인종별 조사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정신건강 문제가 한인 사회에서 시급한 이슈임을 환기시켰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안 수용을 거부한 이사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3일 웨이스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연방하원 정보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사법 방해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탄핵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토론해 볼 수 있다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환기시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오는 10일을 끝으로 평의원 신분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지난 2일 저녁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센서스 홍보대사 교육에 참여해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정부 차원에서 센서스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 300여 명이 LA시가 진행하는 센서스 홍보대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LA 한인회관에 모였습니다. LA시는 내년 인구 조사에 LA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LA시 곳곳에서 주변 이웃에게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대사들을 교육하는 센서스 굿윌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가세티 시장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연방기금 확보와 정치력 신장의 결정적인 선거구 확정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려면 주민들의 센서스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언어 장벽과 체류 신분 등으로 인해 센서스 참여를 망설이는 소외된 이웃들의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fear, especially in Los Angeles, that they might not be counted or that they shouldn't be counted. Maybe somebody who's living on the street, maybe somebody who's an immigrant who's undocumented, maybe somebody who's too poor to have the time to be counted. But we're letting people know that when you don't get counted, we get less money to solve homelessness. 가세티 시장은 홍보대사 교육을 통해 LA 시민 전체가 센서스 참여를 위해 뭉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icture that. 18 of these meetings throughout Los Angeles. So we're creating an army of activists who can represent everybody in Los Angeles. LA시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 중 18세가 넘는 주민은 개인 혹은 단체로서 홍보대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센서스 설문지 작성을 돕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센서스 관련 정보 전달,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대사 활동 공유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LA시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개인 홍보대사 300여 명에게는 $100를, 단체 홍보대사팀은 20여 개를 선정해 약 $50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센서스 홍보대사에 대한 문의는 www.census.lact.org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미주 한인의 자살률이 인종별로 볼 때 최고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한인들의 자살이 늘어나는 등 한인들의 정신건강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남궁솔 기자입니다. 2일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공개한 자료에서 미주의 한인 자살률이 인종별 조사에서 최고로 나타나 미주 한인들의 피폐한 정신건강 실태를 반영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자살은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 2016년 이후 2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신건강국은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은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건강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렸습니다. 한인분들이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고 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한인분들이 우리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그 이용률을 넓히고 한인 정신건강을 위한 한라인은 1-800-854-7771번입니다. 정신건강 초기 대응 훈련 및 자살 예방 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위험에 빠진 주변인들을 도울 수 있는 어시스트 자살 중재 기술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활용과 도움을 널리 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달 정부와 종교계 지도자들의 소그룹 모임, 즉 코리안 클러지 라운드 테이블을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2일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안 수용을 거부한 이사회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운영부실로 인한 윌서 사립초등학교 폐교와 학교 건물 임대 강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회 측이 더 이상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사회를 상대로 즉시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운영 부실로 인한 윌서 사립초등학교 폐교 사태에 대한 이사회 측의 책임을 묻고 이사회가 강행한 학교 건물 임대 계약도 철회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한국 정부의 지원금 20만 달러 지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정보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사법 방해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탄핵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원정보위는 이로써 법사위에 바톤을 넘기게 됐으며 법사위는 오늘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에 들어갑니다. 지난 1일 포터렌치에서 10대 한인 청소년들이 음주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서 한인 청소년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남학생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웨스트 LA 지역 405 프리웨이에 신설되는 카풀 차선이 익스프레스 차선 방식의 유료 차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프리웨이와 101번 프리웨이 사이 세플베다 패스 구간의 405 프리웨이 카풀 차선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도입 시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일 총을 든 학생과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이 대치를 하다 총격이 일어나 학생과 경찰관 모두 다쳤습니다. 전날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세 학생이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의 총을 겨누다 경찰의 총에 맞아 다친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소위 영어 학습자들의 장기적인 학업 성취도가 원어민 동급생들에 비해 높거나 최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눈폭풍이 휩쓸면서 뉴욕과 뉴저지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고 열차와 페리, 전철, 버스의 지연 운행,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도로가 눈으로 덮이면서 극심한 교통마비가 발생했는가 하면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덜레스 국제공항과 레이건 공항에서 이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공항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항에서 호출하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이용 수수료를 $5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오클랜드의 노숙자들의 도로변 RV 주차를 막기 위해 자동차 크기의 통나무로 도로변 주차를 막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최근 각종 범죄 등이 빈발하면서 치안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시애틀과 타코마시가 전국의 대도시 안전 랭킹에서 각각 150위와 159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칼리, 팔라마 지역에 정부 민간 합작 시니어 복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동의 고층 빌딩에 800개의 임대 아파트가 시니어층을 위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토론해볼 수 있다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이기는 하지만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방점이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에 찍혀 있고 이를 선거 유세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 직전에 주한미군 주둔을 지렛대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억 달러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6에서 7개월 전 혹은 그보다 더 전에 5억 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해 10억 달러를 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올해 2월 타결된 2019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약 10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작년보다 5억 달러를 인상시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조하면서 내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어 일본은 부자 나라라고 했다면서 그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 카드를 거론하며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약 2년 만에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핵실험 및 ICBM 발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지 몇 시간 만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났을 것이며 여전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 대북 성과를 내세우면서 김 위원장과 각별한 관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력 사용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북미가 강대강 충돌로 회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업적이 물거품이 되면서 대선 국면에서 추가 외교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끝으로 평의원 신분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범친박계의 지지 속에 총 103표 중 68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된 나 원내대표의 지난 1년 임기는 온갖 어려움 속에 평탄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원내대표 임명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게 임기 내내 화근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당은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만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입법 작업은 강행 수순을 밟았습니다. 결국 여야 4당은 공조를 이뤄 올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여야 4당 의원 간의 6탄전이 펼쳐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졌고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후 경찰, 검찰의 무더기 소환 통보는 한국당 의원들을 진두지휘한 나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강력한 리더십을 빛내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하려는 여권에 맞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팽팽히 맞서 여야 대치 전선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낙마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주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언급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조국 정국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입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섭의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